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식회사 MDM플러스와 화성 동탄2 헬스케어 리츠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19일 헬스케어 리츠 사업 공모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MDM플러스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증가폭을 키워가고 있는 가계 부채에 대해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폐지 입장을 명확히 했고, 야권에서 추진하는 금융사 횡재세에 대해서는 시장 원리에 반한다며 도입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데브시스터즈는 개발 스튜디오 5분 게임즈가 개발한 쿠키런 모험의 탑이 누적 매출액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2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고 최대 매출 지역은 한국과 미국, 대만, 태국 등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삼성전자가 올 2분기 1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깜짝 실적을 거뒀습니다. 올 초부터 시작된 메모리 반도체 업사이클이 본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반기 IT 성수기 진입에 따라 실적 증가폭이 지속 확대될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 삼성전자 어떤 흐름 보일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의 센 AI가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온트레이딩 AI 오늘 하루 진행을 맡게 된 최유정입니다. 상승장 속에서도 더 큰 수익 만들어보고 싶으시다면 세나의 추천주 통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나뿐만 아니라 서울경제TV의 전문가도 함께 하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송범선 고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범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수님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양대 지수 모두 견조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하락 종목의 수가 1,300개 넘게 포착이 되면서 종목 쏠림 현상은 여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 정말 꼼꼼하게 세워봐야 될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아무래도 삼성전자 영업이익 10조 이게 가장 큰 화두죠. 근데 너무 여러분들 TV 많이 보시면서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 이 반도체가 지금 상당히 또 좋아졌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10조 그리고 LG전자도 좋아지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오늘 장세에서는 다양한 업종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반도체 원웨이였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만 독주를 하고 다른 업종들은 다 죽어버리는 이런 엄청나게 힘든 소외주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장세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여러 가지 업종들이 다 같이 좀 좋아지는 그런 좋은 여러 가지 모두가 해피한 이런 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이오도 올라가고요. 또 게임도 올라가고 인터넷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개인 투자자들 최근에 엄청나게 물타기를 많이 하는 종목 1위가 바로 네이버라고 합니다. 그런 네이버가 오늘 무려 5%나 상승을 했습니다. 정말 이 낙폭 과대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제대로 한번 나와주는 장세였기 때문에 이제 7월 이제 좀 시작인데 7월을 좀 여러 가지 종목들 골고루 올라갈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희망적인 기대를 갖고 증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뿐만 아니라 오늘 다양한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도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동안 소외됐었던 섹터들 잘 확인해 보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수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 5월 31일 공략주인 신한지주입니다. 매수가는 48,000원, 목표가는 55,000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고점 매도가 기준 수익률은 13% 가까이 기록했습니다. 고수님 어떻게 13% 가까운 수익 만들어내셨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금융주죠.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신한은행입니다. 그래서 접근을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인데 문제는 이제 은행주가 너무 전통적이다 보니까 10년, 20년 동안 주가가 제자리 걸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어떤 흐름이 있었습니까? 정부 주도하에 저밸류, 저PBR 관련주들을 육성을 하겠다. 밸류에이션 측면을 끌어올리겠다라고 했던 거, 그것이 바로 주요하게 먹혀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금융주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 주도 흐름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아까 전에 제가 뭐 주도 업종으로 원웨이라고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금융주의 이번 한 주간의 추세를 보면요, 상당히 좋아요. 특히 뭐 생명보험, 뭐 손해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보험 업종, 뭐 은행 이런 업종들을 여러분들 대부분 투자를 잘 안 하실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왜 그러면은 그동안 20년간 뭐 월봉이나 이런 차트를 보면은 거의 막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월봉이 횡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금융주 같은 경우는 관치주의 뭐 그래가지고 정부와 뭔가가 잘 안 맞아 떨어진다. 또 이런 금리라던가 전 세계적인 기조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오르지 않는 경향이 있었어요. 보험과 증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 확실히 정부가 저밸류 밀어주는 상황들이다라는 측면에서 신한지주뿐만 아니라 보험사, 증권사 다들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한지주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신한지주 보시면은 지금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오늘 7월 5일 날 이렇게 고가를 만들어냅니다. 신고가 밸류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렇게 차트가 올라가는 상황이고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때는 이제 5월 말, 6월 초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점으로 보시면 돼요. 언제냐, 이 시점. 이 시점에 이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를 수익을 내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금융주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 일단 저는 수익을 내고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이 월봉으로 보시면은 상당히 이게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매매법을 알려드리면은 보험이나 증권, 은행 다 똑같아요. 상단을 정해 놓으시고 하단 쪽으로 좀 떨어진다 하면은 저점 매수를 공략을 해보신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어차피 월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기 때문에 정말 좀 시간만 기다려주면은 내가 인내심만 어느 정도 있다. 엉덩이가 약간 무거운 편이다 한다면은 또다시 공략을 해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보시고 관심 갖고 기다리시다가 나중에 이렇게 또 반도체라던가 좀 안 좋아졌을 때 그럴 때 포트폴리오 약간 보험 형태로 한 종목 정도 포트폴리오에 넣어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2% 넘는 수익, 나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온트레이딩 AI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5월 28일에 공략하신 한국 쉘 석유입니다. 매수가는 29만 6천 원, 목표가는 33만 원 짚어주셨는데요. 어제 고점 매도 기준 수익률 7% 넘게 만들어내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수익 만들어내셨는지 리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쉘 석유는 말 그대로 석유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제가 처음에 여기 이 방송에 나왔을 때 처음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인데요. 5월에 그때 기억은 납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방송 보셨다면 충분히 다 매수하셨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중요한 건 석유다 보니까 약간 전통성에 가까운 업종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사실상 작년에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여러분들이 2차 전지, 뭐 전기차 이런 것들은 신기술주다 이렇게 생각하고 석유는 약간 구닥다리 산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석유라는 건 말이죠.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뭐 플라스틱에도 들어가요. 그리고 이런 옷 같은 섬유에도 들어갑니다. 그 밖에 뭐 지금 비행기 같은 경우도 석유로 가죠. 전기 비행기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충전이라던가 왜냐하면은 전기차나 이런 전기 비행기로 된다라고 하면은 충전이 중요한데 이 주행 거리라는 게 좀 길어야 되잖아요. 비행기는. 그렇죠?
왜냐하면 뭐 태평양을 건너가야 되니까. 근데 주행거리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기차가 현재 기술로 앞으로는 이제 개선되는데 현재 기술로는 뭐 이렇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막 충전을 한두 번은 꼭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행거리가 길지가 않습니다. 석유 자동차보다. 그래서 석유 비행기로 대부분 다니고 있고 어쨌든 이런 필수 우리 생활의 필수 원자재가 석유다. 그리고 이 한국 쉘석유는요. 앞에 한국이 붙었는데 쉘석유가 원래 외국계 기업이에요. 근데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에 상장을 했고 이게 엄청난 좀 괜찮은 게 배당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배당을 엄청나게 많이 줘요.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배당 투자로 접근하셔도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바라봤고요.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제자가 가장 높은 기준이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때는 뭐 이럴 때죠. 이럴 때인데 저는 뭐 예전부터 사실 좋게 봤습니다. 예전에 뭐 2월 달 1월 달 이때부터 좋게 봐서 쭉 올라가는 이런 상승 추세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 방송에 합류하게 된 때가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천을 드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정말 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에요. 왜냐? 배당을 꾸준하게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당 수익률 한번 기대해 보고 싶다. 또 연말을 한번 따뜻하게 석유로 불태우듯이 따뜻하게 한번 보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쉘석유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5월 28일에 공략하신 한국 쉘석유 7% 넘는 수익 만들어냈습니다. 나도 이렇게 저점에서 큰 수익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송범선 고수님과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수님의 공략주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나의 추천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수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온트레이딩 AI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수님의 공략주 리뷰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세나의 추천 종목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 NH투자증권입니다. 실적은 85점 기록했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한 2,237억 원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자, 모멘텀은 85점 받았는데요. 투자 전문 회사인 컴퍼니 H와 MOU를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트는 80점, 수급은 85점으로 외국인과 기관 4거래일 연속 동반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호 강도는 85점, 종합 점수는 84점 기록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부의 세제 지원 방안이 발표된 뒤에 금융주 주목받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 어떻게 보실까요, 고수님? 네, NH투자증권 정말 좋은 증권사입니다. 원래 NH 자체가 농협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옛날부터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농협이 자리 잡고 있었고요. 자, 근데 원래 NH투자증권이 농협증권이었는데 이게 원래 우리투자증권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우리은행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은행 계열사의 우리투자증권이랑 인수합병을 했어요. 덩치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라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관록이 있는 그런 증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익성 역시 꾸준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수익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아까 전에도 뭐 신한지주 이런 거 말씀드렸다시피 밸류업 정부의 그런 정책적인 수혜를 정면으로 받은 기업이죠.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 수준도 굉장히 좋은 수준이고 여러 가지가 지금 환차익 발생 이런 것들로도 실적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원래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데 지금 밸류업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PBR과 PER 이런 걸 보시면은 PBR이 0.5에서 0.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조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번 차트를 보실게요. 차트를 보시면요. 7월 5일
또 이 종목 역시 여기서 이제 신고가를 기록한 이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여기서 이제 고점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이루다가 다시 한번 천장 뚫고 올라가는 상황으로 전반적인 증권, 보험, 이런 은행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NH투자증권은 또 농협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친숙함과 또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바탕으로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증권주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싶다 그러면은 NH투자증권 저는 긍정적이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NH투자증권까지 살펴봤습니다. 긍정적인 반등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관련 종목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실적은 90점 나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이오테크닉스 2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고 3분기에는 본격적인 매출 회복세가 기대된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멘텀은 85점 받았는데요. HBM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트는 80점, 수급은 85점으로 외국인 2거래일 연속 매수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호 강도는 90점, 종합 점수는 86점 기록하면서 포지션 가능하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오테크닉스 고수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10조 기록한 거 여기에 정면으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오테크닉스가 하는 일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레이저 관련된 걸 해요. 그래서 반도체 공정, 레이저로 반도체 공정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뭐 PCB라던가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휴대폰 여러 가지 쪽으로 레이저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마커, 레이저 응용 기기.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공장에서 옛날처럼 뭐 이렇게 수작업이 아니고 그 공장 기계 이런 것들로 하지만 요즘 반도체 공장 이런 데 가보면요, 레이저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 부품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바로 이오테크닉스가 일가견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런 데 굉장히 유리하죠.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는 실제로 삼성전기에다가 납품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또 애플에다가도 납품을 해요. 그래서 굴지의 회사들에 상당히 밀접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 종목이 레이저뿐만 아니라요,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엮였어요.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율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유리기판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존의 이제 플라스틱 기판, 반도체 플라스틱 기판을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께는 얇아지고 굉장히 속도는 빨라지는 이런 30% 이상, 전력도 30% 이상 감축되는 여러 가지가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엮였기 때문에 반도체, 또 유리기판 둘 다 되는 게 이오테크닉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 보시면은 이게 지금 4월까지 올랐다가 지금 눌렸는데 지금 여기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동평균선 좀 돌파하는 흐름인데, 이게 저는 그렇게 봐요. 유리기판 관련주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차트 흐름이. 여러분 유리기판 관련주가 필옵틱스가 있고요. 또 미래컴퍼니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다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스틱 기판 대체할 유리기판인데 여기 관련해서 비슷한 흐름들이 여기서 나타나거든요. 7월 4일부터 약간 올라가기. 그래서 장대 항목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유리기판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HBM이 상반기를 주도했다. SK하이닉스 빨로 이렇게 HBM이 엔비디아 이런 쪽으로 유행했다 한다면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유리기판, 또 CXL 이런 반도체의 흐름이 다시 한번 돌아오지 않겠나. 그러면은 이오테크닉스도 역시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유리기판과 CXL 기대감 모으고 있는 만큼 이오테크닉스 수혜주로 매수 관점으로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실적은 90점 나왔고요. 증권가에서는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 영업이익은 2.4%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모멘텀은 90점 받았는데요. 글로벌 전장 MLCC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반영되면서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차트는 95점, 수급은 90점으로 외국인이 무려 16거래일 연속 매수세 들어오면서 수급 강하게 쏠리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호강도는 90점으로 종합점수 91점 기록했는데요. 삼성전기 고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삼성전기는 MLCC의 대장이죠. 여러분들 MLCC가 뭔지 한번 자세히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MLCC는 이 전력을 공급해주는 일정하게 공급해주는 댐 같은 거예요. 반도체에다가. 이 반도체에 전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일정하게 공급해주는 댐입니다. 여기서 일정하게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반도체에다가 전력을 막 들쭉날쭉하게 공급을 하다 보면 이게 반도체가 고장나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조절을 해준다. 이게 바로 MLCC인데 그래서 반도체에 뭐 쌀이다 뭐 이런 말들 많죠. 실제로 좁쌀보다 작은 크기로 와인잔 300ml에 넣으면은 그게 굉장히 얼마 안 되는데 이게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부가 가치를 지니고 있다. 삼성전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죠? 삼성전자가 바로 10조 원, 영업이익 10조 원이 넘어섰다. 이거는 삼성전기가 그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만든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기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전력을 일정하게 공급해주는 MLCC를 만든다. 서로 밀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큰형님의 그 실적을 이 작은 아우인 삼성전기도 그대로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같은 삼성그룹사기도 하고. 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기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지금 보시면 오늘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5%, 4%. 그래서 이런 실적 부분, 결국은 실적이 차트를 만들어낸다. 여러분들, 그래서 실적이 주가를 만들어내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점 보시면서 접근하신다면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여기 좀 크게 보시면은 2021년에 사실 이때가 제일 높았거든요. 2021년 어떤 일이 있었죠? 1월에? 그때 막 동학개미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쩔 수 없는 게 3,300포인트였어요, 코스피가. 근데 지금 2,800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약간 조정을 받는 수준이긴 하지만 결국은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SK하이닉스 보시면 아시잖아요. 고가 뚫고 올라가는 그런 점들 봤을 때 삼성전자 역시 뭐 9만 전자 회복하고 삼성전기 역시 다시 20만 원대 이상으로 회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기까지 오늘 세나의 추천주 살펴봤고요. 투자에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내용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오늘도 고수님께서 히든 종목 골라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을 날려버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계절 관련주인데요. 여름 관련주인데 여러분 보시면 화면에 이런 거 있잖아요. 공기청정기, 뭐 에어컨 이런 것들은 제습기 이런 것들은 여름에 필수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름을 아주 시원하게 보내고 싶다 하시면은 한번 이 종목 노려볼 만하고요. 이 에어컨 같은 경우는요, 뭐 5월, 6월 이런 때 많이 팔리잖아요. 여름을 대비해서. 그래서 이 실적이 나오는 게 2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7월, 8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실적이 이제 2분기 실적이 7월에 나왔듯이 이것도 이제 7월, 8월에 나와요. 2분기 실적. 그러면 여름에 미리 에어컨을 사뒀던 그런 물량들이 좋게 실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에어컨 공기청정기 상당히 잘 팔리고 있다. 여러분들 에어컨 정말 좋은 겁니다. 에어컨. 그래서 이런 점들 보시면 되겠고 실적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매출액이
3,700억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부채 비율도 73%, 자본 유보율도 높게 나타납니다.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고 있고요. 지금 차트상 보시면은 저점에 나와 있어요. 저점인데 이제 구름대를 좀 뚫고 올라가려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정확히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7월, 8월에 정확히 나올 것이고 에어컨이 정말 이번에 또 무더운 여름을 맞이해서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에어컨은 진짜 신의 발명품이 아닌가 싶어요. 노벨상 3번 받아야 될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 에어컨 사듯이 이 종목을 미리 지금 사두고 실적이 나오기 직전에 공략을 해본다면은 이거 지금 저점에서 뚫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한번 놓치지 마시고 이 계절 여름을 맞이해서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딱 한 번 돌아오는 이 시기를 매수를 한번 공략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맞은 가운데 에어컨 관련주 가져와 주셨습니다. 실적 기대감 역시나 더해지고 있는 만큼 스마트한 매매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이틀 연속 연중 최고치 기록하면서 2,860선에서 마감한 흐름 짚어봤고요. 고수의 공략주로는 신한지주 살펴봤습니다. 세나의 추천주로는 실리콘 컵베시터로 부각되는 삼성전기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